비가 얇게 내려앉은 강남의 밤. 네온은 번쩍이는데 사람들의 눈빛은 늘 아래로 깔려 있었다. 웃음소리가 새는 룸살롱 문틈 공사장, 철골이 서는 소리, 새벽 택시의 브레이크가 끊기는 순간까지도 이 동네엔 누가 진짜 주인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공기가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그 공기 한가운데서 이름이 빠르게 커진 남자가 있다. 양은이파의 얼굴 조양은, 그는 단순히 주먹이 센 사람이 아니라 판이 어디로 흐르는지 먼저 맞는 사람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강남이 바뀌는 속도만큼이나 빨리 올라온다고 수군댔다. 하지만 올라가는 자리에선 바람도 거세진다. 따뜻한 악수 속에도 차가운 계산이 숨어있다. 오늘의 형님이 내일의 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이 바닥은 너무 잘 안다. 그때 한 번의 선택이 다가온다. 누구 편에 설 것인가? 누구와 선을 긋고 누구를 끊어낼 것인가? 겉으로는 술잔이 오가고 웃음이 돈다. 그러나 속으로는 칼날이 길이를 재고 있었다. 선택은 늘 순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래 쌓인 불신의 끝이다. 그날 밤 조양은은 한 사람을 믿기로 한다. 믿는다는 말은 여기선 축복이 아니라 계약이다. 그리고 계약은 언제나 파기될 수 있다. 주변 인물들도 움직인다. 누군가는 다가와 어깨를 두드리며 형님, 이제부터는 같이 갑시다 라고 말한다. 다른 누군가는 뒤에서 조용히 문고리를 잡고 바깥에서 잠근다. 그 문이 닫히는 소리는 크지 않다. 그래서 더 무섭다. 닫힌 뒤에야 안에 남은 사람만 그 소리를 평생 듣게 되니까. 경찰의 시선도 서서히 좁혀온다. 강남에 돈이 몰리면 그림자도 같이 커진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단속과 수사가 강도를 높이며 조직 주변을 압박했고 그 압박은 내부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누가 말을 아꼈는지, 누가 웃으며 등을 돌렸는지. 조양은의 이름이 더 크게 번질수록 그 옆자리는 더 비어간다. 그 밤 그는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게 맞나? 아니면 내 편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마음부터 잃고 있는 건가? 그리고 바로 그때 누군가의 전화 한 통이 모든 방향을 바꾼다. 그 전화는 도움의 신호였을까? 아니면 함정의 초대였을까?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낮고 짧았다. 형님, 지금은 움직이면 안 됩니다. 움직이지 말라는 말. 이 바닥에서 그 말은 곧 누군가가 이미 움직였다는 뜻이다. 조양은은 창밖을 봤다. 강남의 네온은 여전히 화려했다. 하지만 그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었다. 들켜도 웃고 잡혀도 웃는 얼굴들. 그 웃음 뒤에 깔린 건 계산서였다. 누가 누구를 세워주고 누가 누구를 밀어내는지. 의리는 입으로 팔고 신뢰는 뒤주머니로 숨기는 세상. 기록에 따르면 그 무렵 조직 안의 침묵이 더 무거워졌다고 한다. 회의 자리에서 말이 줄어든다. 눈만 오간다. 한 사람이 고개를 끄덕이면 다른 한 사람은 손가락을 탁자 밑으로 감춘다. 누군가는 형님 밖이 시끄럽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정작 시끄러운 건 안쪽이었다. 바깥의 경찰보다 더 무서운 건 내부의 소문이었다. 소문은 칼보다 조용히 들어온다. 그리고 피 한 방울 없이도 사람을 끝낸다. 경찰의 시선은 조여온다. 단속이 잦아지고 주변 인물들이 불려다닌다는 말이 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수사선이 특정 인물과 동선으로 좁혀졌고 그 과정에서 주변부터 흔들렸다고 한다. 흔들리는 사람은 늘 같은 질문을 받는다. 살아남을래? 지킬래? 그 질문 앞에서 인간은 의외로 쉽게 갈라진다. 조양은은 알고 있었다. 자신을 무너뜨리는 건 주먹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걸. 그래서 더 단단해지려 했다. 하지만 단단해질수록 고립은 깊어진다. 가까운 사람들의 눈빛이 변할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건 피부다. 공기가 달라진다. 담배 연기가 목을 더 따갑게 긁는다. 술 맛있습니다 라고 말하기도 전에 이미 끝이 보인다. 그날 새벽 한 사람이 조양은 앞에 앉는다. 말은 공손하다. 형님, 이건 형님을 위한 길입니다. 조양은은 묻는다. 내가 아니라
네가 살 길 아니냐. 상대는 웃지 않는다. 웃지 않는 얼굴이 더 무섭다. 웃지 않는다는 건 결심했다는 뜻이니까. 형님들,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진짜 배신은 칼을 든 놈이 아니라 걱정하는 척 다가오는 놈 아닙니까? 댓글로 형님들 생각도 한번 남겨주이소. 그날 이후 조양은의 주변은 더 조용해진다. 조용함은 평화가 아니다. 소리가 사라진 자리에 발자국이 더 또렷해질 뿐이다. 그리고 어느 밤 익숙한 골목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림자들이 늘어난다. 누군가가 길을 안내한 듯 시선이 한 방향으로만 모인다. 조양은은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같은 질문을 다시 꺼낸다. 그 밤 나를 겨눈 건 적의 눈이었나? 아니면 내 편의 눈이었나? 그리고 바로 그때 뒤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그를 멈춰 세운다. 조용히 하시죠. 이제 끝입니다. 차가운 손목의 감각은 오래간다. 금속이 살을 누르는 게 아니라 지난밤의 선택들이 뼈를 누르는 느낌이었다. 강남의 네온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그 빛은 이제 창문 너머 구경거리로 밀려났다. 문이 닫히고 세상은 소리부터 줄어든다. 웃음도 음악도 술잔 부딪히는 소리도 남는 건 발걸음과 숨 그리고 질문뿐이다. 기록에 따르면 조양은을 둘러싼 수사는 주변에서부터 조여왔다고 한다. 가까운 사람 하나 또 하나. 누군가는 입을 다물고 버텼다. 누군가는 나는 모른다를 너무 빨리 말했다. 그렇게 빈칸이 늘어나면 퍼즐은 오히려 쉽게 맞춰진다. 조양은은 그 사실을 늦게 알았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는지도 모른다. 의리라는 단어가 너무 편해서 그 단어로 귀를 막았던 걸까. 조사실의 형광등 아래서 그는 자신을 내려다본다. 강남에서의 자신은 늘 위를 봤다. 더 큰 판, 더 높은 자리. 하지만 여기선 위를 봐도 천장뿐이다. 질문이 쏟아진다. 누가 지시했나? 누가 함께였나? 어디서 시작됐나? 그는 입술을 다문다. 말이 많아질수록 누군가의 이름이 떠오른다. 떠오르는 순간 그 이름은 칼이 된다. 남을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기 속을 베어내기 위해서다. 보도에 따르면 밖에서는 조양은의 이름이 전설처럼 소비되기도 했다. 강남을 뒤집었다. 판을 흔들었다. 하지만 안에서는 전설이 아니었다. 그건 고독한 하루의 반복이었다. 철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밥그릇이 놓이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라디오, 그리고 누군가가 지나가며 던지는 짧은 말. 그래도 넌 혼자네. 시간이 흐를수록 가장 무서운 건 경찰도 법도 아니었다. 내 편이라는 말의 진짜 뜻이었다. 그는 깨닫는다. 내 편은 나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내 편은 내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갈아타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밤의 전화는 뭐였나? 움직이지 말라던 목소리, 걱정하는 척하던 숨, 그 모든 게 구명줄이었나? 아니면 목줄이었나? 그리고 어느 날 면회 신청서 한 장이 올라온다. 이름은 익숙하다. 너무 익숙해서 더 위험하다. 조양은은 종이를 오래 본다. 펜끝이 떨리는 건 분노 때문인지 기대 때문인지 알 수 없다. 문이 열리면 그는 무엇을 보게 될까? 그 사람은 정말로 손을 내미는 걸까? 아니면 마지막으로 문을 잠그러 오는 걸까? 면회실 유리창은 두껍고 차갑다. 사람 사이를 가르는 건 유리만이 아니다. 말하지 못한 것, 말해버린 것,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했던 시간들이 함께 가른다. 조양은은 의자에 앉아 숨을 고른다. 한때 강남의 방 안에서 사람들이 먼저 술잔을 들던 남자. 지금은 교도관의 눈짓 하나에 자세를 바꾸는 남자. 세상이 뒤집힌 게 아니라 세상이 원래 이랬던 건지도 모른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온다. 익숙한 얼굴, 어색한 눈빛. 상대는 먼저 말을 꺼낸다. 형님 몸은 좀 어떠십니까? 조양은은 웃지 않는다. 그 말, 지금 여기서 할 말이냐? 침묵이 내려앉는다. 침묵은 고해성사가 아니라 거래의 시작이다. 기록에 따르면 조직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바뀌는 건 호칭이라고 한다. 형님이 사라지고
이름이 나온다. 이름이 나오면 거리는 벌어진다. 상대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밖이 위험하다. 사람들이 흩어진다.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른다. 조양은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속엔 다른 계산이 돈다. 밖이 위험한 게 아니라 네가 위험한 거 아니냐. 상대는 종이봉투를 슬쩍 밀어넣는다. 이건 형님께 도움이 될 겁니다. 조양은은 봉투를 보지 않는다. 봉투를 보는 순간 이미 받은 사람이 되니까 받은 사람은 빚진다. 빚진 사람은 언젠가 갚아야 한다. 이 바닥의 갚음은 돈이 아니라 침묵일 때가 많다. 그는 낮게 묻는다. 누가 시켰냐? 상대는 대답을 피한다. 그 피하는 눈이 답이다. 밖에서는 전설이 돌아다닌다. 조폭 두목의 몰락감옥 배신. 하지만 이 안에선 전설이 아니라 생활이다. 줄 서는 시간 점호, 차가운 바닥, 그리고 누구와 가까워졌는지가 곧 서열이 되는 공간.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도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작동했고 그 질서는 바깥 조직의 그림자를 그대로 끌고 들어왔다고 한다. 조양은은 그 질서 위에 올라서려 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안다. 위에 서면 아래에서 더 많은 손이 발목을 잡는다는 걸. 면회가 끝나갈 무렵 상대가 마지막 말을 던진다. 형님 밖에서 형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조양은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좋은 이야기냐? 상대는 잠깐 망설인다. 그 망설임이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이다. 유리 너머로 상대가 일어나며 말한다. 형님 그래도 믿을 사람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양은은 조용히 되묻는다. 그래. 그런데 그 믿을 사람 너냐? 문이 닫히고 조양은은 혼자 남는다. 봉투는 그대로다. 손대지 않았지만 이미 손댄 것처럼 마음이 더러워진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리고 새벽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소문 한 줄이 그의 귀를 찢는다. 밖에서 누군가가 조양은을 버릴 명분을 만들고 있다는 말. 그 명분을 만든 사람이 방금 유리 너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라면 소문은 발이 없다. 그런데도 교도소 복도에서는 누구보다 빠르게 달린다. 새벽 점호가 끝나기도 전에 이름이 돌고 얼굴이 바뀐다. 밖에서 버릴 명분을 만들었다더라. 이제 끝장이다. 그 말들은 칼처럼 날아와 벽에 꽂히고 벽에 꽂힌 칼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긁어낸다. 조양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말이 많아지면 약점이 된다. 약점은 여기서 곧 표적이다. 그는 그저 눈으로 읽는다. 누가 지나가며 속도를 늦추는지, 누가 인사를 생략하는지, 누가 웃지도 않으면서 웃는 척하는지, 그 작은 변화들이 한 가지를 말해준다. 바깥에서 새 판이 짜이고 있다는 것. 기록에 따르면 조직의 몰락은 경찰의 체포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내부가 먼저 흔들린다. 흔들릴 때 사람들은 가장 안전한 쪽으로 붙는다. 안전한 쪽은 강한 쪽이 아니다. 남을 넘길 수 있는 쪽이다. 죄책감은 잠깐이고 생존은 길다. 그래서 더 비참하다. 조양은은 밤마다 같은 장면을 되갚는다. 강남의 방, 술잔이 도는 테이블, 손을 내밀던 사람, 문을 잠그던 사람,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던 전화. 그날 그는 선택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선택한 게 아니라 선택당한 건지도 모른다. 누군가가 그를 한 칸 앞으로 밀어놓고 뒤에서 문을 닫아버린 것처럼 그때 교도소 안에서도 힘의 줄이 다시 당겨진다. 누군가가 조양은에게 다가와 낮게 말한다. 형님, 요즘 형님 소문이 좋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조양은은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를 끄덕이는 건 동의가 아니다. 나는 들었다는 표시다. 들었다는 표시는 곧 준비다. 하지만 준비는 여기서도 쉽지 않다. 이곳에서 준비라는 말은 되게 늦게 온다. 며칠 뒤 또 다른 면회 신청서가 올라온다. 이번엔 이름이 다르다. 더 멀고 더 위험한 냄새가 난다. 조양은은 종이를 들고 한참을 본다. 사람은 이름을 보면 마음이 흔들린다. 특히 그 이름이 과거의 빛과 연결되어 있을 때
보도에 따르면 조직 주변 인맥은 이 시기에 급격히 재편되며 누가 누구를 살릴지 버릴지가 빠르게 정해졌다고 한다. 그 재편의 한가운데에 조양은이 있다. 면회 당일 유리 너머로 들어온 사람은 말수가 적다. 대신 눈이 많다. 눈으로 말을 하고 눈으로 거래한다. 그는 딱 한마디만 던진다. 형님 밖에서 형님을 지킬 사람은 없습니다. 조양은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래서 상대가 말한다. 형님이 먼저 누구를 버릴지 정하셔야 합니다. 그 순간 조양은의 안쪽에서 무언가가 부러진다. 을이라는 단어가 마지막으로 비명을 지른다. 그는 알았다. 지금 이 말은 조언이 아니다. 협박도 아니다. 선언이다. 바깥은 이미 결론을 냈다. 남은 건 조양은의 선택처럼 보이는 마지막 서명뿐이다. 형님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입시다. 무너지는 순간 사람을 가장 깊게 찌르는 건 적의 칼이 아니라 내 편이 한 문장 아닙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 더 깊이 파고 들어가겠습니다. 면회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 조양은은 복도에서 문득 느낀다. 오늘 누군가가 버리라고 했다는 건 이미 누군가가 버리기로 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다. 그를 버리기로 한 사람, 첫 번째로 손을 들고 형님을 불렀던 그 사람일까? 아니면 아직 얼굴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 더 큰 그림자일까? 복도 끝 전등이 한번 깜빡였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조양은은 확실히 느꼈다. 이건 감옥이 아니라 또 다른 강남이다. 네온 대신 형광등이 있을 뿐, 돈 대신 소문이 돌 뿐. 그리고 여기에도 주인은 있다. 다만 이름을 부르지 않을 뿐이다. 조양은은 그날 이후로 더 조용해졌다. 말수를 줄이고 시선을 낮추고 누구의 호의도 받지 않는다. 호의는 이곳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도소 안에서도 줄은 계속 바뀌고 누가 누구 편인지 하루 만에 뒤집히기도 한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증인이 되는 곳, 그게 이 철문 안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어졌던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복도에서 스쳐가는 인사식당에서 비켜주는 자리, 누군가의 형님이라는 호칭이 다시 살아난다. 조양은은 속으로 비웃는다. 이런 따뜻함은 보통 무슨 일이 생기기 직전에만 온다. 사람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창문을 닫고 몸을 피할 곳을 찾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방패로 세운다. 며칠 뒤 한 장의 쪽지가 조양은에게 흘러들어온다. 누가 줬는지 묻지 않는다. 묻는 순간 그 질문이 빚이 되니까 쪽지엔 단 한 줄. 밖에서 판이 갈렸다. 짧다. 그런데 이 한 줄이 길게 울린다. 판이 갈렸다는 건 누군가가 살아남았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정리된다는 뜻이다. 그 정리가 법의 정리인지 사람들의 정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조양은은 밤새 잠을 설친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기침 소리조차 신호처럼 들린다. 그때 멀리서 교도관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문이 열린다. 조양은 호출, 호출. 이 단어는 늘 심장을 한 박자 늦게 만든다. 누가 부른 건지 왜 부른 건지 대답은 늘 문 밖에 있다. 호출실에 들어서자 낯선 정장이 서 있다. 경찰도 교도관도 아닌 얼굴. 민간인처럼 보이지만 말투는 너무 익숙하다. 조 선생 밖에서 이야기가 큽니다. 조양은은 눈을 가늘게 뜬다. 누가 보냈지? 정장은 미소를 억지로 만든다. 보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이 중요하죠. 그 순간 조양은은 깨닫는다. 바깥의 큰 그림자가 이제 직접 손을 뻗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손은 도움의 손이 아니라 서명을 요구하는 손이라는 걸. 정장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낸다. 이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양은은 봉투를 보지 않고 묻는다. 정리하면 누가 살지? 정장이 대답한다. 그건 형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형님의 선택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 말. 조양은은 입안이 마른다. 지금 이 자리에서 봉투를 받는 순간 그는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버린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적응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 생긴다. 조양은은 봉투 위에 손을 얹는다. 차갑다. 강남의 네온보다 차갑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참 한 가지 더요. 형님을 버리기로 한 사람. 이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과연 유리 너머에서 안부를 묻던 그 사람이었을까? 복도 끝 전등이 한 번 깜빡였다. 그 짧은 어둠 속에서 조양은은 확실히 느꼈다. 이건 감옥이 아니라 또 다른 강남이다. 네온 대신 형광등이 있을 뿐, 돈 대신 소문이 돌 뿐. 그리고 여기에도 주인은 있다. 다만 이름을 부르지 않을 뿐이다. 조양은은 그날 이후로 더 조용해졌다. 말수를 줄이고 시선을 낮추고 누구의 호의도 받지 않는다. 호의는 이곳에서 가장 비싼 물건이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값을 치르게 한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도소 안에서도 줄은 계속 바뀌고 누가 누구 편인지 하루 만에 뒤집히기도 한다.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증인이 되는 곳, 그게 이 철문 안의 현실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멀어졌던 사람들의 소리가 다시 들린다. 복도에서 스쳐가는 인사, 식당에서 비켜주는 자리, 누군가의 형님이라는 호칭이 다시 살아난다. 조양은은 속으로 비웃는다. 이런 따뜻함은 보통 무슨 일이 생기기 직전에만 온다. 사람들은 폭풍이 오기 전에 창문을 닫고 몸을 피할 곳을 찾는다. 그리고 누군가를 방패로 세운다. 며칠 뒤 한 장의 쪽지가 조양은에게 흘러들어온다. 누가 줬는지 묻지 않는다. 묻는 순간 그 질문이 빚이 되니까. 쪽지엔 단 한 줄, 밖에서 판이 갈렸다. 짧다. 그런데 이 한 줄이 길게 울린다. 판이 갈렸다는 건 누군가가 살아남았다는 뜻이고 누군가가 정리된다는 뜻이다. 그 정리가 법의 정리인지 사람들의 정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조양은은 밤새 잠을 설친다. 벽 너머로 들려오는 기침 소리조차 신호처럼 들린다. 그때 멀리서 교도관의 발걸음이 다가오고 문이 열린다. 조양은 호출, 호출. 이 단어는 늘 심장을 한 박자 늦게 만든다. 누가 부른 건지, 왜 부른 건지. 대답은 늘 문 밖에 있다. 호출실에 들어서자 낯선 정장이 서 있다. 경찰도 교도관도 아닌 얼굴. 민간인처럼 보이지만 말투는 너무 익숙하다. 조 선생 밖에서 이야기가 큽니다. 조양은은 눈을 가늘게 뜬다. 누가 보냈지? 정장은 미소를 억지로 만든다. 보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선택이 중요하죠. 그 순간 조양은은 깨닫는다. 바깥에 큰 그림자가 이제 직접 손을 뻗기 시작했다는 걸. 그리고 그 손은 도움의 손이 아니라 서명을 요구하는 손이라는 걸. 정장이 조용히 서류 봉투를 꺼낸다. 이거 하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조양은은 봉투를 보지 않고 묻는다. 정리하면 누가 살지? 정장이 대답한다. 그건 형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형님의 선택이라며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그 말. 조양은 입안이 마른다. 지금 이 자리에서 봉투를 받는 순간 그는 살아남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누군가를 버린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진짜 적응밖이 아니라 자기 안에 생긴다. 조양은은 봉투 위에 손을 얹는다. 차갑다. 강남의 네온보다 차갑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정장이 마지막으로 덧붙인다. 참 한 가지 더요. 형님을 버리기로 한 사람. 이미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이름은 과연 유리 너머에서 안부를 묻던 그 사람이었을까? 자기 자신만 믿는다는 말은 멋있는 말이 아니다. 이 바닥에선 그건 곧 이미 끝났다는 뜻이다. 조양은은 침상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어깨가 무겁다. 누군가의 손이 어깨를 누른 게 아니다. 지나온 선택들이 어깨 위에 앉아있는 것이다. 그 익숙한 얼굴은 더 말하지 않는다. 말이 없다는 건 명령을 이미 받았다는 뜻이다. 조양은은 상대의 눈을 본다. 눈동자 한가운데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은 칼을 쥔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칼을 쥐게 된 사람에게서 먼저 나온다. 그는 낮게 묻는다. 너 아직 돌아갈 수 있냐? 상대는 고개를 떨군다.
그 작은 움직임이 대답이다. 이미 돌아갈 길이 없다는 대답. 조양은은 웃지 않는다. 대신 숨을 길게 뱉는다. 이곳에서 큰 소리는 죽음을 부른다. 조용함만이 시간을 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도소 안의 충돌은 대개 사고라는 이름으로 정리되곤 했다. 누가 먼저였는지, 왜 그랬는지 기록엔 남지 않거나 남아도 흐릿하다. 흐릿함은 누군가에게는 축복이다. 그날 이후 조양은은 더 철저히 혼자가 된다. 누가 다가와도 한 걸음 뒤로 물러선다. 누가 말을 걸어도 길게 답하지 않는다. 친절을 거절하고 호의를 끊는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말한다. 저 사람 끝까지 버틴다. 하지만 버팀은 자랑이 아니다. 버팀은 생존이다. 그리고 생존은 때로 더 긴 고통의 시작이다. 며칠 뒤 교도소 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뒤집힌다. 누군가가 밖에서 새 소식을 들고 들어온다. 밖에서 큰 단속이 터졌다더라. 누가 잡혔다더라. 누가 도망쳤다더라. 소식이 돌면 사람들의 표정이 바뀐다. 누구는 숨을 고르고, 누구는 눈을 피하고, 누구는 갑자기 조양은에게 다가온다. 형님,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조양은은 그 말이 더 무섭다. 상황이 달라졌다는 건 또 다른 계산이 시작됐다는 뜻이니까. 그리고 어느 밤 교도관이 다시 문을 연다. 조양은 면회, 또 면회다. 이번엔 누굴까? 유리 너머에서 안부를 묻는 얼굴일까? 아니면 끝을 확인하러 온 얼굴일까? 조양은은 걸음을 옮기며 생각한다. 바깥에서 자신을 버린 사람의 이름은 이미 나왔다. 그렇다면 지금 찾아오는 사람은 버린 사람 편일까? 아니면 버린 척 하는 사람일까? 면회실에 들어서자 이번엔 유리가 아니다. 작은 방이다. 더 가까운 거리, 더 위험한 거리. 의자 하나, 탁자 하나.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 얼굴은 낯설지만 눈빛은 낯설지 않다. 그 눈빛은 강남에서 수없이 봤던 눈빛이다. 돈 냄새, 권력 냄새, 그리고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냄새. 그가 말한다. 조 선생, 이제 선택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양은은 천천히 대답한다. 선택은 이미 했지. 난 사인 안 한다. 상대가 웃는다. 사인은 종이에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양은의 등골이 서늘해진다. 종이봉투가 아니라 사람을 바꾸라는 뜻, 사람을 버리라는 뜻, 그리고 그 대상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 조양은은 묻는다. 누굴 원하나? 상대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한 이름을 아주 조용히 꺼낸다. 너무 조용해서 더 크게 울리는 이름을. 그 이름이 조양은 이 끝까지 내 편이라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면 그 이름이 나오자 방 안의 공기가 한 번 꺼졌다가 다시 켜지는 느낌이었다. 조양은은 눈을 깜빡이지도 못한다. 이름은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그동안 버텨온 이유, 스스로에게 붙여온 변명. 그래도 나는 달랐다는 마지막 자존심까지 한꺼번에 가리킨다. 상대는 담담했다. 마치 이미 결론이 난 일처럼 밖에서는 이미 정리됐습니다. 조 선생이 입만 열면 조 선생도 살고 판도 조용해집니다. 조양은은 낮게 웃는다. 조용해진다는 말은 누군가를 묻는다는 말이지. 상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인다. 부정하지 않는다. 부정하지 않는 게 답이다. 조양은은 손바닥을 탁자 아래에서 꽉 쥔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는 선택을 강요받는다. 선택은 늘 내가 하는 것처럼 꾸며진다. 하지만 실은 남들이 짜놓은 판 위에서 마지막 서명만 하는 일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조직이 흔들릴 때 이런 제안이 가장 많이 오간다. 네가 먼저 끊어라. 네가 먼저 말해라. 그 말은 의리를 시험하는 게 아니라 책임을 떠넘기는 기술이다. 그는 묻는다. 내가 그 사람을 내주면 너희는 나를 지킬 수 있나? 상대는 고개를 젓는다. 지킨다는 표현은 과합니다. 다만 덜 아플 수는 있죠. 덜 아프다. 그 말은 결국 아픔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조양은은 잠깐 눈을 감는다. 강남의 밤이 스쳐 지나간다. 문이 닫히는 소리,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 유리창 너머의 안부, 그리고 형님이라는 호칭이 이름으로 바뀌던 순간들. 그는 결론을 내린다. 난 안 한다. 상대의 표정이 차갑게 굳는다. 그럼 조 선생은 혼자가 됩니다. 조양은은 대답한다. 이미 혼자였어. 방을 나오는 길, 복도가 더 길어 보인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날카로워진다. 누군가는 일부러 어깨를 스치고 지나가며 속삭인다. 형님, 괜히 고집 부리십니까? 고집이 아니다. 마지막 남은 선이다. 선을 넘는 순간 살아남아도 자기 얼굴을 못 본다. 그날 밤 조양은은 다시 호출된다. 이번엔 면회도 제안도 아니다. 서류 몇 장 짧은 지시, 이동합니다. 이동. 장소가 바뀌면 룰도 바뀐다. 룰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 그는 문 앞에서 잠깐 멈춘다. 누가 이 이동을 결정했는지, 왜 지금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동이 보호인지 제거인지. 철문이 열리고 조양은의 발이 복도 밖으로 나가는 순간 뒤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따라붙는다. 형님, 방금 그 사람 밖으로 나갔다던데요. 그 사람이 먼저 빠져나간 거라면 조양은을 기다리는 건 구명줄일까 아니면 마지막 확인일까? 그 사람이 밖으로 나갔다. 그 한마디는 칼보다 날카롭다. 밖으로 나갔다면 이제 누구를 위해 움직일까? 조양은을 살리기 위해서, 아니면 조양은을 정리하기 위해서. 조양은은 대답 대신 입술을 깨문다. 감옥 안에서 소문은 진실보다 빠르고 진실은 늘 늦게 도착한다. 이동 차량 안, 창문은 작고 바깥은 흐릿하다. 서울의 겨울 공기먼지 섞인 가로등 빛이 유리 위로 미끄러진다. 조양은은 그 흐릿함 속에서 오히려 선명한 것들을 본다. 자기에게 다가와 형님이라 부르던 얼굴들. 그 얼굴들이 언제부터 내 편이 아니라 내 자리를 노리는 얼굴로 변했는지, 언제부터 의리가 약속이 아니라 함정이 되었는지. 기록에 따르면 이런 시기엔 조직 바깥의 압박보다 내부의 재편이 더 잔인하게 돌아간다고 한다. 살아남기 위해 누군가를 내세워 희생양을 만들고 누군가를 밀어내며 책임을 분산시킨다. 그 과정에서 한 번의 선택이 다시 떠오른다. 조양은 이미 뒀던 선택. 하지만 결국 그 선택이 그를 여기로 끌고 왔다. 철문 안으로 더 긴 그림자 속으로 새 시설에 도착하자 공기가 다르다. 낯선 벽, 낯선 규칙, 낯선 눈들. 새로운 자리에서 그는 다시 누구와 가까워질지가 곧 생존이 된다는 걸 느낀다. 그런데 이번엔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이 없다. 가까워질수록 더 크게 잃는다는 걸 배웠으니까. 그날 밤 조양은은 책상 앞에 앉아 종이 한 장을 받는다. 진술서. 그 단어는 유혹이다. 한 번만 쓰면 모든 게 끝날 것처럼 속삭인다. 하지만 끝은 끝이 아니다. 끝은 새로운 끝의 시작이다. 누군가를 내주면 그 다음엔 또 누군가를 내줘야 한다. 그때부터는 멈출 수 없다. 멈추면 다음은 내가 되니까. 그는 펜을 들었다가 내려놓는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묻는다. 내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건 무엇이었나? 조직 이름 체면 아니면 나 자신을 스스로 납득시키기 위한 변명. 형님들,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끝까지 버티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제때 내려놓는 사람입니까? 댓글로 형님들 답도 남겨주이소. 새벽 무렵 문이 다시 열린다. 이번엔 교도관이 아니다. 낯선 얼굴 둘. 말이 없다. 말이 없다는 건 절차가 끝났다는 뜻이다. 그중 한 사람이 조양은에게 조용히 속삭인다. 형님 밖에서 그 사람이 형님을 만나고 싶다 합니다. 조양은은 눈을 들었다. 만나고 싶다는 말. 그 말은 사과일까 마지막 확인일까? 그리고 그 만남의 장소가 강남이 아니라 더 깊은 어둠 속이라면 조양은은 그 문을 나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끝을 준비해야 할까? 만남은 갑자기 잡힌다. 갑작스러운 건 늘 덫이다. 조양은은 복도를 따라 걸으며 벽의 차가움을 손끝으로 느낀다.
차가움은 익숙하다. 강남의 겨울도 차가웠다. 다만 거긴 차가움 위에 술과 돈의 열기가 덧칠돼 있었다. 여기엔 그런 게 없다. 오직 맨살의 현실만 있다. 작은 방, 유리도 없다. 탁자 하나, 의자 둘,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너무 분명해서 조양은은 잠깐 웃음이 나온다. 이제야 들린다. 그동안 문이 닫히는 소리를 너무 많이 외면해왔다. 문이 열리고 그 사람이 들어온다. 익숙한 얼굴, 익숙한 걸음, 익숙한 숨. 조양은은 눈을 떼지 않는다. 상대도 눈을 피하지 않는다. 둘 사이에 놓인 건 말이 아니라 지나온 시간이다. 상대가 먼저 입을 연다. 형님, 오래 버티셨습니다. 조양은은 낮게 묻는다. 내가 버틴 게 아니라 네가 늦게 온 거지. 상대는 입술을 깨문다. 미안하다는 말은 없다. 이 바닥에서 미안함은 사치다. 대신 이유가 나온다. 밖이 너무 커졌습니다. 판이. 조양은은 끊는다. 판 핑계 대지 마라. 너는 네 선택을 한 거야. 기록에 따르면 조직이 흔들릴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상황이다.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다. 하지만 결국 선택은 사람의 손으로 한다. 그 손이 흔들렸는지 단단했는지 그건 핑계로 덮이지 않는다. 상대가 조심스럽게 말한다. 형님, 그래도 살 길은 있습니다. 조양은의 눈이 차갑게 굳는다. 살 길, 누구 살 길. 상대는 잠깐 멈칫한다. 그 멈칫이 답이다. 자기 살 길이다. 판의 살 길이다. 그리고 형님은 그 길을 위한 도구일 뿐이다. 조양은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낮게 웃는다. 내가 사인 안 하면 너희는 나를 버린다 했지. 상대가 고개를 끄덕인다. 조양은이 묻는다. 그럼 내가 사인하면 너희는 나를 살리나? 상대는 대답을 못한다. 그 침묵이 진짜다. 그 순간 조양은은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이 먼저 올라온다. 믿었던 사람에게서 배신을 당한 게 아니다. 애초에 믿음이 거래였다는 걸 이제야 인정한 것이다. 그는 조용히 말한다. 내가 무너진 건 적 때문이 아니야. 내 편이라는 말에 취한 내 자신 때문이지. 상대의 눈이 젖어 보인다. 하지만 조양은은 안다. 눈물이 있다고 해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상대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형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조양은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네가 듣고 싶은 답은 정해져 있겠지. 상대가 작게 말한다. 형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조양은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대신 한마디를 남긴다. 도와줄게. 그런데 그 도움은 너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상대가 놀란 눈을 한다. 그게 무슨... 조양은은 문 쪽을 바라본다. 이제부터는 내가 내 선택을 한다. 문이 열리고 조양은 이 방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상대의 목소리가 떨린다. 형님, 그러다 정말 끝납니다. 조양은은 멈추지 않는다. 끝이 두려운 게 아니다. 끝이 아니라면 더 길게 끌려다닐 뿐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복도 끝에서 한 장의 서류가 그를 기다린다. 서명란이 비어있는 그 종이. 그 종이에 조양은 이 적을 이름은 과연 누구의 이름이 될까? 서류의 빈칸은 이상하게도 넓어 보였다. 펜을 들면 끝날 것 같고 내려놓으면 더 길어질 것 같은 칸. 조양은은 그 칸을 오래 바라본다. 사람들은 그를 두고 버틴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는 버틴 게 아니라 미뤄온 거다. 마지막 결정을, 마지막 얼굴을. 교도관이 재촉하지 않는다. 재촉하지 않는다는 건 이미 시간을 정해놨다는 뜻이다. 조양은은 펜을 굴리며 생각한다. 누군가를 적으면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는다. 여기서 죽는 건 몸이 아니다. 이름이 죽는다. 이름이 죽으면 사람은 남아도 사람은 이미 끝난다. 그는 결국 펜 끝을 종이에 댄다. 그런데 적는 이름이 없다. 대신 짧은 문장 몇 개. 나는 강요받았다. 내 선택이라 불린 건 누군가의 판이었다. 내 편이라는 말은 거래였다. 보도에 따르면 이런 문장들은 누군가에겐
불편한 폭탄이 된다. 이름보다 더 위험한 건 구조를 말하는 한 줄이니까. 누가 누구를 버렸는지보다 왜 모두가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해버리면 판 자체가 흔들린다. 정장은 예상치 못한 표정을 짓는다. 당황과 분노 사이 어딘가. 조 선생, 이건 원하던 게 아닙니다. 조양은은 조용히 대답한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그는 더 이상 형님도 두목도 아니다. 그저 한 사람이다. 선택을 빼앗긴 줄 알았던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선택을 되찾는 모습. 멋이 아니다. 처절한 자존심이다. 문 밖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급해진다. 서류가 바뀌고 시선이 바뀌고 공기가 바뀐다. 그 변화가 말해준다. 방금 적힌 문장들이 누군가의 계획을 망쳤다는 걸 조양은은 그제야 안도 비슷한 걸 느낀다. 적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적의 계산을 잠깐 멈춘 것뿐인데도 형님들,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편이라는 말 진짜 믿어본 적 있습니까? 믿었다면 그 대가는 뭐였습니까? 댓글로 형님들 이야기 좀 남겨주이소. 조양은은 서류를 밀어놓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교도관이 문을 열어준다.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뒤를 돌아보면 또 흔들릴 것 같아서다. 그런데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문이 열린다. 낯선 안내, 낯선 호칭. 조양은 씨, 검찰 쪽에서 바로 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가 낮게 속삭인다. 형님, 오늘 증인이 한 명 더 나옵니다. 조양은은 걸음을 멈춘다. 증인, 그 단어는 총알처럼 날아온다. 그 증인이 그가 끝까지 내 편이라 믿었던 바로 그 사람이라면. 검찰청 복도는 교도소보다 더 조용했다.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다. 소리를 내면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조용한 곳이다. 넥타이 매듭 하나에도 계급이 있고 종이 한 장에도 칼날이 숨는다. 조양은은 그 공기를 맞자마자 안다. 여기서는 주먹보다 문장이 더 사람을 죽인다. 피는 안 보이는데도 목이 조여온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은 형광등이 차갑게 사람을 비춘다. 검사 한 명이 앉아있다. 말투는 공손한데 눈은 날카롭다. 조양은 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이름 하나만 주시면 됩니다. 조양은은 웃지 않는다. 이름은 이미 정해졌겠지. 당신들 머릿속에. 검사는 펜을 돌리며 말한다.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증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조양은의 속이 천천히 식는다. 증언. 누군가 입을 열었다는 뜻. 누군가가 살아남기 위해 말이라는 칼을 꺼냈다는 뜻. 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한 번, 두 번. 아주 익숙한 리듬. 강남에서 술집 문 열리던 그 리듬이다. 조양은은 고개를 들지 않는다. 고개를 드는 순간 마음이 먼저 무너질까봐 문이 열리고 사람이 들어온다. 그는 잠깐 멈춘다. 조양은도 멈춘다. 방 안의 공기가 두 사람 사이에서 갈라진다. 서로를 부르던 호칭들이 공중에서 말라붙는다. 형님, 동생, 의리. 그런 단어들이 여기선 다 조서 한 줄로 바뀐다. 검사가 묻는다. 증인 확인하십니까?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나온다. 낮고 짧다. 예. 조양은은 그 한 음절에서 모든 걸 듣는다. 미안함이 아니라 결심, 후회가 아니라 생존. 그는 속으로만 묻는다. 너도 결국 선택했구나. 그리고 그 선택의 값은 나였구나. 검사는 종이를 넘기며 덧붙인다. 증언 내용에 따르면 당시 결정적 순간에 조양은 씨가 직접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조양은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래, 선택은 했지. 그런데 그 선택을 누가 밀었지 검사는 대답하지 않는다. 대신 증인을 본다. 대답은 증인의 눈에 있다. 그 사람은 시선을 피하려다 결국 조양은과 눈이 마주친다. 눈빛이 흔들린다. 하지만 흔들리는 건 죄책감이 아니라 두려움이다. 밖에서 기다리는 누군가, 판을 쥔 누군가, 그 사람의 목을 잡고 있는 더 큰 손. 조양은은 조용히 말한다. 네가 여기서 말하면
넌 산다. 대신 평생 도망치겠지. 증인의 입술이 떨린다. 검사가 끼어든다. 감정은 필요 없습니다. 사실만 말해주십시오. 사실. 이 방에서 사실은 살아남는 이야기다. 조양은은 그제야 깨닫는다. 자신을 무너뜨린 건 적도 검찰도 아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나온 한 문장, 그 문장이 내 편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때 증인의 다음 말이 시작된다. 그 말 속에 조양은의 이름이 주범으로 박히는 순간이 올까? 아니면 그 말이 더 큰 이름들을 끌어내는 불씨가 될까? 증인의 입이 열리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더 차가워졌다. 형광등 아래선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뜬다. 죄책감도 분노도 색을 잃고 서류처럼 납작해진다. 증인은 천천히 말을 고른다. 단어 하나를 고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여기서 단어는 증거가 되고 증거는 목줄이 되니까. 그날 조양은 형님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펜 끝을 멈추지 않는다. 종이 위에 잉크가 번질 때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좁아진다. 조양은은 눈을 감지 않는다. 눈을 감으면 인정하는 것 같아서다.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장면이 지나간다. 강남의 비룸살롱 문틈, 움직이지 말라던 전화. 그 모든 게 한 줄로 축약된다. 결정을 내렸다. 그래, 결정은 내렸다. 그런데 누가 그 결정을 그 자리까지 밀어넣었지? 조양은 이 낮게 묻는다. 네가 본 건 내 손이냐? 내 등에 얹힌 손이냐? 증인은 대답하지 못한다. 대신 입술이 떨린다. 떨림은 말한다. 등에 얹힌 손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알고 있으면서도 말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검사가 끼어든다.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조양은은 차갑게 웃는다. 방식. 당신들은 방식이 필요해. 그래야 이야기가 깔끔해지거든. 증인의 목소리가 다시 나온다. 형님이 사람을 끊어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살 길이라고. 끊어낸다. 그 말은 참 편하다. 마치 전선처럼 단칼에 정리되는 것처럼. 하지만 사람은 전선이 아니다. 끊어지는 쪽은 늘 피가 아니라 마음이다. 조양은은 탁자 위 손가락을 천천히 편다. 긴장하면 손이 먼저 죄를 인정하는 법이다. 검사는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인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결정에 동의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질문. 조양은은 그걸 기다렸다. 이 방의 진짜 목적은 자기 이름을 적는 게 아니다. 자기보다 위의 이름, 자기보다 바깥의 이름을 끌어내는 것이다. 하지만 그 이름들은 늘 안개 속에 있다. 안개는 방향을 숨기고 책임을 흐린다. 증인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숨만 쉰다. 숨이 길어질수록 방 안의 압박도 길어진다. 조양은은 느낀다. 증인의 목을 잡고 있는 건 검찰이 아니다. 바깥에서 아직도 살아 움직이는 판이다. 그 판은 여기까지 손을 뻗는다. 증인의 혀끝을 잡고 단어를 바꾼다. 그리고 마침내 증인이 입을 뗀다. 그때 위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형님이 아니라 더 위에서. 검사의 눈이 번뜩인다. 조양은의 심장도 한 박자 늦게 뛴다. 더 위. 그 말은 한 사람을 넘어선다. 조직의 방식, 권력의 냄새, 강남의 그림자. 그 위가 과연 누구인지 증인이 다음에 꺼낼 이름 하나가 판 전체를 뒤집을 수도 있다. 그 증인의 입에서 지금 나올 그 이름은 정말로 조폭의 이름일까? 아니면 아무도 입에 올리지 못하던 다른 세계의 이름일까? 더 위에서. 그 말은 방 안의 공기를 한 번 더 눌러버렸다. 검사는 잠깐 펜을 멈춘다. 멈춘 펜 끝이 더 무섭다. 이제부터는 글자가 아니라 방향을 적을 테니까. 조양은 증인의 얼굴을 본다. 그 얼굴엔 확신이 없다. 대신 공포가 있다. 공포는 진실을 말하게도 하고 진실을 비틀게도 한다. 검사가 조용히 묻는다. 위라는 게 누구를 말합니까? 이름을 말하세요. 증인은 목이 막힌 사람처럼 침을 삼킨다. 직접 이름은 못 들었습니다. 대신 전달이 왔습니다. 조양은 이 낮게 끼어든다. 전달. 누가 전달했지?
증인은 눈을 피한다. 피하는 눈은 늘 한 사람을 가리킨다. 바로 그 유리 너머의 사람 안부를 묻던 얼굴, 형님이라 부르던 입술. 검사가 종이를 탁 하고 넘긴다. 그 전달자 특정할 수 있습니까? 증인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인다. 고개가 움직이는 순간 방 안의 균형이 흔들린다. 조양은은 느낀다. 지금 이건 재판이 아니다. 사냥이다. 사냥감은 늘 한 마리로 끝나지 않는다. 한 마리가 쓰러지면 다음 마리가 정해진다. 조양은은 증인을 바라보며 말한다. 너 지금 누구를 살리려고 이러냐? 너냐? 그놈들이냐? 증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린다. 형님, 저도 살고 싶었습니다. 그 말은 솔직해서 더 잔인하다. 의리의 말이 아니라 생존의 말. 조양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살고 싶지.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를 팔지. 형님들, 여기서 한 번만 물어봅시다. 살기 위해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욕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 판을 만든 걸 먼저 봐야 합니까? 댓글로 형님들 생각을 남겨주이소. 검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문장을 꺼낸다. 좋습니다. 그 더 위에서 온 전달, 그날 밤 어디로 갔습니까? 증인은 숨을 길게 들이마신다. 강남 쪽 어느 방으로요? 전화가 오고 사람이 움직였고 그 다음부터는 다들 말을 아꼈습니다. 조양은의 눈이 가늘어진다. 강남의 방, 네온 아래의 침묵. 그 방은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다. 장소가 아니라 방식으로 남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때 검사 책상 위 전화가 울린다. 짧게 딱 한 번. 검사가 수화기를 들더니 표정이 굳는다. 그는 조양은과 증인을 번갈아 본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그 전달자 지금 출석하겠답니다. 문 밖에서 발소리가 다가온다. 그 발소리의 리듬은 너무 익숙하다. 조양은은 천천히 고개를 든다. 이제 문이 열리면 그 익숙한 얼굴이 들어올까? 아니면 그 얼굴을 대신한 더 큰 그림자가 먼저 들어올까?